어제 추미애 법사위가요, 대법원에 갔습니다. 대법원에 뭐하러 갔을까요? 현장 검증을 한다고 갔습니다. 근데 현장 검증을 하러 가면서 대법원 투어를 했어요. 대법원 투어를 한 게, 대법원에 가시면 거기 대법정이 있고 소법정이 있고 또 대법관들 이제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투어를 하겠다고 갔어요. 그러더니 대법정에 가더니 뭐 의자 만져보고 소법정 가서 만져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소위 그걸 통해서 대법원을 26명으로 증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증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냐 뭐 이런 거 확인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어제 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면서 6만 페이지 달하는 자료를 다 봤냐.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라는 게 컴퓨터에 접속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재판연구원도. 그러니까 당신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정말 제대로 봐서 했느냐,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지금 진행 중인 판결과 관련된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최태원 노소영 재판 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론 안 났는데 국회에서 지금 나 그거 결과 알고 싶으니까 들어가서 그 자료 내놔. 누가 얼마나 자료 봤어. 그거 다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고법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재판이 중단돼 있습니다. 물론 유죄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판결을 해야겠죠. 그럼 다시 대법원에 올라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지금 결론도 나지 않는 사건을 하느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더라도 이거를 무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게 있으면 이거 자체가 재판에 있어서 무죄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2027년이 임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여튼 지금 빨리 바꿔서 이 사건을 그냥 무죄로 해버리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정말 이 대법원 투어를 다 했는데 더 참 희한한 게 카메라가 없으니까 또 대법원장하고 또 점심을 먹었더라고요. 어제 보시면 저 가서 법대에 올라가서 저거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저기 대법관 아니면 못 올라가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법대에 올라가서 저렇게 지금 의자에 만지고 그러죠. 아니 국회의장 의석에 그냥 법관들이 올라가서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보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전현희 의원은 표정이 아주 참 재밌네요. 아주 뭐 신기하신 모양입니다. 가서 14명의 대법관이 아니면 저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아주 신났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군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 사법부의 독립의 상징 대법원 법대 위에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을 짓밟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PS 추미애 위원장님 사진 잘 나오셨어요. 좋으세요. 하지만 포토제네상은 미소 띈 전현희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소설을 영화한 건데요. 완장이라는 아마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대근 씨가 이제 주연을 했는데 그 저수지의 저수지 관리원을 이제 이 이대근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게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막 힘써가면서 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저수지 주인한테까지도 막 권한을 행사해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아마 불행한 최후를 맞는데, 그게 보면 이제 완장이라는 거예요. 이 완장 채워주면 여기 힘이 팍 들어가고 이제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완장을 차고 대법관들 사무실, 특히 오늘요 이 최태원 회장 그 10년 서승환 대법관인가요? 그 대법관 사무실을 불쑥 문 열고 들어갔어요. 대법관들이 얼마나 큰 데서 일하는지 본다. 아니 내일 지금 재판 판결할 지금 대법관 사무실 갔다가 문 열고 그냥 들어가서 우와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지금 중요한 재판에 판결날 대법관 방을 그냥 무단으로 그냥 훅훅 들어갑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저는 깡패처럼 대법원을 그냥 가서 그냥 뭐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을 휘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이게 끝나면 민주당은 뭘 하려고 하냐면 사법부를 아예 그냥 바꿀 생각입니다. 어떻게? 일단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인데 이걸 26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 26명을 늘리면 이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청을 조희대가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사심제를 도입하겠다. 사심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할까요, 이게? 왜? 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다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그럼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갈 수 있어. 가서 헌법재판관들은 그 6명, 7명 우리 편이니까 헌법재판소에 뒤집으면 돼. 그거 만들려고 지금 사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사심제를요. 여러분, 삼심제도 지금 돈이 무진장 듭니다. 재판 심별로 저 변호사들 다 돈 줘야 되고요. 하나 하면 둬야 되는데 사심제를 하겠대요. 사심제를.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죠. 계속 끌 수 있으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사심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한 달에 처리하는 재판 건수가 1인당 2,000건인가 3,000건인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재판소원 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 인력을 또 얼마나 늘려야 돼요? 그 재판 연구관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한번 가면 여러분 탄핵 같은 경우는요, 조지호 지금 경찰청장 아직 탄핵 심판 결론 안 났어요. 1년을 끕니다. 1년을. 근데 이 재판소원까지 같이 겹쳐져 버리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혜택 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삼심제라는 재판 그까지도 다 허물겠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 아닙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지방변호회 회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까지 넣겠다는 거예요. 자기 편들 대거 넣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인용하는 거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2명의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독재로 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길은 사법부 장악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해버리면요, 모든 독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사법부를 장악해버리면 끝납니다. 왜? 모든 게 다 자기 편은 다 무죄가 되니까요. 대법관 수 늘리고 사법부를 다 자기들 임명한 사람들 하고 헝가리,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옛날 나치 독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사심제를 하겠다고요? 대법관 수 26명 하겠다고요? 그럼 26명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하죠?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바꿀 수 있나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그저께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데 차진아 고려대 법학스쿨 교수하고 정수경 변호사인가요? 두 분이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정수경 변호사는요,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변호하시는 국선 변호인이에요. 진짜 약자들 위해서 변호하시는 굉장히 훌륭하고 소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러볼까요? 수사권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검찰의 보안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내란에 찬성하지 않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법한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수경 변호사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그만하세요. 말 그만. 마이크 꺼. 마이크 꺼버렸습니다. 차진아 교수가 또 이 검찰 없앨 경우에 폐해를 이야기하니까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요, 지금까지 민주라는 이름을 달린 정당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왔어요.
민주당 뭐 쭉 해서 마치 본인이 민주주의의 이 소신으로 있는 사람처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 가서 당시에 카이스트 학생이 뭘 말하려고 하니까 경호원들이 입을 막고 입틀막 해서 데려나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민주당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입틀막 했다고. 말 못하겠다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이건 뭔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이거는 독재자들도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 임금님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입을 막아버려요? 우리하고 주장 맞지 않으면 우리 개딸들하고 입장 안 하면 입 틀막 해버려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정당에서 국회 활동을 해왔어요? 민주당 이름 이제 없애야 됩니다. 이게 무슨 민주입니까? 독재지. 차라리 독재당이라고 그러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언권과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저렇게 입을 막아버립니까? 그것도 정말 약자를 위해서 국선 변호를 하고 계시는 분의 저 절규를 추미애가 지가 뭐 했다고 저걸 입을 막아버려요? 저 장면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이들이요. 김대중 키즈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만 내면 김대중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정동영, 추미애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입문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시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 DJ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내가 사람 잘못 키웠네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참 이게 어제 저는 이 일란 사건을 보면서 야 완장들이 설치고 있구나. 물론 뭐 이거 국민들이 솔직히 만들어준 겁니다. 지난 총선 다 패하면서 결국은 이게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감당해내야 될 문제이기도 됩니다. 아마 찍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후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라고 찍은 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뭔가 자기들이 받은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이렇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댓글창 상단에 저희 커피 쿠폰 받을 수 있는 비책이 숨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드시면서 또 이 방송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팁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